만약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일시에 못 내면 이 부동산이 압류가 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정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2020년에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하셨을 때 삼성가가 내야 될 상속세가 한 12조 원 정도 됐었잖아요. 네, 12조면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재벌가에서도 12조 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가도 이걸 한 번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제도가 삼성가나 이런 재벌가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목돈이 없어도 또는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가에서 세금을 나눠서 낸 제도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연부연납이라는 게 이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제도를 의미를 해요.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납하는 게 원칙인데, 한 번에 내는 게 이게 워낙 상속세나 증여세가 크다 보니까 최대 10년에 걸쳐서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연부연납 제도 같은 경우는 오직 상속세랑 증여세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네, 보통 다른 세금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은데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보니까 이 세금을 낼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상속세랑 증여세에만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네, 상속세랑 증여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연부연납을 받아주는 건 아니고 요건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첫 번째 요건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최소한 2천만 원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이건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내라라는 거고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좀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죠. 네, 이때 좀 특이한 점은 매년 납부하는 분할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세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면 400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납부해야 될 세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요.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1,000만 원씩 4번, 그러니까 4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꼭 신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야 할 세금이 크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청을 안 하면 연부연납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신청하는 연부연납 세액의 120%에 해당하는 이제 담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세금을 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부연납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세금을 나눠내니까 그에 대해서 이자가 붙습니다. 이걸 이제 가산금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게 연 3.1% 정도입니다. 네, 매년 이건 조금 변경되기는 합니다. 이건 보통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많이 바뀌긴 하는데, 또 보통 시중에서 대출 받는 금리보다는 조금 낮게 설정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재산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전, 그러니까 예금을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그리고 세 번째는 유가증권, 주식이죠. 예. 그리고 국채, 지방채, 그리고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보증보험을 끊어오는 것도 방법이 돼요. 삼성가에서는 이 담보 가능한 재산 중에서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 삼성 주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했는데,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 있으면 금전으로 그냥 상속세를 내면 되고, 주식이나 채권이 있다고 해도 그냥 주식이나 채권 팔아서 내면 되니까 보통은 부동산을 많이 담보로 많이 선택을 하세요.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이걸 그냥 담보로 제공하면 되니까 부동산을 제일 많이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상속 분쟁이 있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상속인분들 명의로 등기가 꼭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죠. 이래서 만약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연부연납을 결국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일시에 못 내면 이
부동산이 압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납세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증보험사에서 세금 납부를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래서 상속 부동산을 담보 제공이 어렵다라고 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저희 세금 납부를 이제 보험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이 수수료가 좀 발생하는데 이게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서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상황처럼 상속 부동산이 분쟁이 있어서 등기를 못한다,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 담보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럴 때는 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납세 보증보험 증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 상황이 한 7억 2천 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 중에서 부동산 비율이 뭐 99.999%, 정말 부동산 하나 딱 있는 건이었어요. 네, 상속인 분들이 조달 가능한 현금 한 7천만 원 정도라서 사실 좀 난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세금에 비해서 현금이 좀 적었기 때문에 반드시 연부연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이 있어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속받은 아파트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받았고 이걸 담보로 제공해서 연부연납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시다시피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비슷한 보험증권을 10장을 끊어왔습니다. 1년당 한 장의 증권 담보가 필요해서 10장의 담보를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7억 2천 모두 연부연납이 승인이 되었고요. 담보는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가 10년치가 한 2,5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지금처럼 이제 상속 분쟁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연부연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내는 연부연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